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는 이재용 부회장은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몸은 포승줄로 묶여 있었습니다. 반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은 기사 딸린 에쿠스를 타고 와 구속된 이 부회장과 대비됐습니다. 오늘도 특검과 삼성 측은 공판 내내 치열한 공방을 벌였지만 이 부회장은 시종일관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정면만 응시했습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가 맡고 있습니다. 반면 같은 삼성 뇌물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은 형사합의 22부에 배당됐습니다. 일단 재판부 배당은 전적으로 법원 판단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뇌물죄 공모관계로 적시된 최순실 씨 재판이 형사 22부에서 이미 진행 중임을 고려해 같은 재판부에 배당했습니다. 반면 이 부회장의 경우 법원이 두 차례에 걸친 무작위 배당을 통해 사건을 형사 27부에 배당하면서 재판부가 갈리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관계자는 최순실 관련 재판부는 관련자만 200명이 넘는 등 사안이 너무 방대해 이 부회장까지 한 재판부가 맡기엔 부담이 너무 커 재판부를 달리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르지만 유무죄 판단의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청탁과 대가성 여부입니다. 관련해서 박 전 대통령 재판의 이 부회장이 이 부회장 재판의 박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나올지도 관심입니다. 일단 이 부회장 재판에 박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불려나갈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 게 법원 안팎의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이 공모도 강요도 모두 부인할 것이기 때문에 특검도 이 부회장 측도 원하는 진술을 얻어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이 부회장이 증인대에 설 가능성도 그리 높지 않습니다. 이 부회장이 청와대 강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마당에 검찰도 박 전 대통령 측도 이 부회장을 불러봐야 필요하거나 듣기 좋은 진술을 얻어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증인으로는 그게 안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지금 증인으로 부르려면은 이거 공여를 이재용이 인정을 하는 쪽이면 증인을 부를 텐데 지금 이재용 부인하는 측에서는 이렇게 증인으로 부르겠어요. 검찰이나 박근혜 대통령 측이나 이재용을 불러서 유리한 증언을 끌어낼 수가 없다고 봐요. 다만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 등의 사실관계 확인 차원에서 또 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이나 강요 혐의 등과 관련해선 서로 상대방 재판부에 불려나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선고 결과와 관련해선 재판부는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같은 사안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은 무죄, 어느 한쪽은 유죄가 내려질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이 때문에 선고 시기와 결과 등에 대해선 재판부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결정을 내릴 거라는 전망입니다. 뇌물을 줬다고 하는 사람과 받았다고 하는 사람에 대한 재판이 따로따로 그것도 시차를 두고 진행되는 좀 묘한 상황에서 각각의 재판부는 언제 어떤 판결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뉴스 석대성입니다.